네, 4월 9일 위성정보학개론 4주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나왔던 질문과 건의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해상도에 대해서 배웠죠. 해상도 중에서도 공간해상도와 분광해상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거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뭐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질문을 해주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첫 번째가 강의 동영상을 미리 들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었는데, 네, 미리 들어도 됩니다. 울리자마자 들으셔도 돼요. 사실 제가 이 녹음을 하는 게 정확하게 이제 예를 들어 이게 목요일 수업이니까 목요일 수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목요일 날 녹음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하루 이틀 전에 녹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대한 피드백을 주려면 아무래도 이제 좀 미리 과제를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좀 가급적 빨리 들으면 좋겠죠. 빨리 듣고 빨리 과제를 내서 뭐 질문거리가 있으면 질문을 하면 그 다음 시간 제가 녹화할 때 미리 보고 이렇게 커멘트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게 아니어도 제가 이제 과제 낸 것 중에 질문거리가 있으면은 커멘트를 뭐 그 다음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언제 들어도 상관없는데 일찍 들으면은 좋긴 더 좋죠. 안 좋을 건 없죠. 그래서 첫 번째는 네, 미리 들어도 되고요. 다음은 이제 건의사항에 가깝죠. 영어 스펠링을 잘 써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 시간에 막 영어 스펠링 엄청 많이 썼는데 막 해상도,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막 많이 썼는데 이거를 제가 이 건의사항을 미리 봤으면 좀 더 신경을 썼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는 좀 제가 글씨는 못 쓰긴 하는데 신경을 써서 좀 쓸게요. 영어 스펠링도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썼죠. 다음은 요건 이제 질문인데요. 월드뷰 3 해상도 조사하다가 SWIR이라는 게 있었고 또 카비스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 얘네 둘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한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 한 세네 명의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줬는데 요거는 이제 분광해상도 설명을 할 때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SWIR이라는 건 뭐냐? 요거 약자는 뭐냐면 숄트 웨이브 잘 쓰기로 했는데 인프라레드의 약자예요. SWIR의 앞자를 따서 SWIR이라고 하고요.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숄트웨이브 짧은 단파장 인프라레드는 많이 했었죠. 네, 적외 단파장 적외선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단파장 적외선에 해당되는 그 파장대에서 시작된 밴드 영상이라는 거고 아마 이게 8개 있었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SWIR 밴드에서 시작된 8개의 밴드 영상이 있다는 거고 카비스는 뭐냐? 카비스는 영어로 이거는 앞자들을 딴 건데 C는 클라우드스 구름, A는 에어로졸, 그 다음에 V는 수증기, 워터, 펄스, 그리고 I는 아이스, 얼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스노우. 네, 잘 쓰죠? 네, 사실 이건 저 외운 게 아니라 지금 모니터에
보고 읽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 구름, 에어로졸, 수증기, 얼음과 구름, 얼음과 눈이죠, 눈. 그거와 관련된 이러한 애들을 잘 취득할 수 있는 파장대만 모아서 이렇게 센서로 만들어낸 거죠. 요거는 이것과 관련된 12개의 밴드가 있다고 했었죠. 요거에 대한 정보예요. 즉, 하나하나의 독립된 어떤 센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SWIR을 취득하는 센서와 카비스, 구름과 에어로졸과 수증기와 아이스와 스노우를 취득하는데 용이한 그 파장대를 취득하는 센서를 모으는 거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안 그래도 이제 검색하는 걸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글. 그래서 월드뷰 3에서 이 SWIR 센서나 카비스 센서를 어떻게 찾는지를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구글에서 아까 월드뷰 3, 그 중에서 그 센서들이 분광해상도와 관련이 있었으니까 분광해상도가 영어로 뭐였죠? 네, 스펙트럴 레솔루션, 그죠?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미리 가봤어요. 요 첫 번째 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월드뷰 3 위성 센서에 대한 자세한 스펙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펜크로매틱 앤 멀티스펙트럴 밴드, 여기서는 글씨가 안 써지네요. 네, 펜크로매틱이 뭐라고 했었죠? 네, 전정색 혹은 흑백, 그리고 멀티스펙트럴은 다중분광 밴드.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8개의 쇼트웨이브 인프라레드 SWIR 영상이 있고 또 12개의 카비스 영상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는 거고, 뭐 월드뷰 3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요게 요 그림을 클릭을 하면 확대가 됐는데, 요게 이제 월드뷰 3에서 제공하는 밴드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눈 있는 요 부분이 월드뷰 3의 다중분광 밴드가 되겠죠. 코스탈, 블루, 그린, 옐로 해서 NIR2까지 이렇게 8개의 그 멀티스펙트럴 밴드를 제공을 하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 게 SWIR 밴드입니다. 그래서 SWIR 숄트웨이브 인프라레드 파장대 중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SWIR 1부터 긴 파장 영역인 SWIR 8까지 총 8개의 SWIR 영역에 대응되는 밴드 정보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그 멀티스펙트럴과 SWIR에 대한 정보이고, 그 카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기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림으로는. 네, 밑에 다른 스펙들을 참고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아니까 이 월드뷰 3의 스펙에 대해서 좀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그 라운치 그러니까 운용 시작한 쏘아 올린 날짜는 2014년 8월 13일에 되겠고, 고도는 617km가 되겠죠. 저궤도 위성이네요. 그죠? 그리고 타입은 선싱크 뭐였을까요? 선싱크로나이즈드 오빗이었죠. 이게 태양 동기식 궤도라고 했었죠.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른 거는 쭉 넘어가서 여기 센서 밴드에 대해서 봅시다. 센서 밴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봅시다. 이게 어렵네요. 파일이 안 써지니까. 보니까 센서 밴드가 결국 분광 해상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밴드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서 흑백은
약 450에서 800 나노미터 사이 가시광과 근적외를 포함하는 범위에서 팬크로매틱 영상이 얻어지고요. 8개의 다중분광 밴드, 레드에 대응되는 애부터 쭉 가서 NIR, 리얼 인프라레드가 2개가 있죠. 리얼 인프라레드 2개까지. 그 파장 범위는 400 나노미터에서 1040 나노미터까지네요. 요 범위 내에 8개가 있고, SWIR, 쇼트웨이브 인프라레드와 관련된 파장은 1195 나노미터에서 2365 나노미터까지 총 8개의 밴드가 있고요. 카비스 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클라우드, 그리고 에어로졸은 3개나 있고, 뭐 그린, 물에 대한 거 3개, NDVI는 아마 나중에 배우겠지만 식생과 관련된 그런 지수예요. 근데 이 NDVI가 주로 그 RGB랑 NIR 밴드로 정의가 되는데, SWIR로 만들 수 있는 어떤 NDVI라는 식생과 관련된 밴드가 또 제공이 되고, 구름과 관련된 시러스와 스노우까지 해서 총 12개의 추가적인 밴드를 더 제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분광해상도에 대한 개념이고, 다음은 센서 레솔루션이라고 하고 GSD라고 써있네요. GSD 기억나나요?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 뭐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었죠? 네, 공간해상도라고 관련된 개념이라고 했었죠. 공간해상도와 관련된 개념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팬크로매틱, 흑백인데 네이더라는 것과 여기 오프 네이더라는 게 있죠. 그 네이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위성을 기준으로 바로 수직 방향으로 바로 내려다본 그 각도를 네이더라고 하고요. 반면 오프 네이더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위성이 바로 수직으로 아래로 보는 게 아니라 여기 20도라고 되어 있네요. 20도 각을 틀어서 촬영을 한 그때의 공간해상도. 이게 각각 다르죠. 네이더 방향은 0.31m의 공간해상도, 20도의 오프 네이더 영상에서는 0.34가 되네요. 즉 네이더 수직 방향으로 내려다 봤을 때 더 공간해상도가 좋다고 나와 있네요. 네, 그런 정보고요. 멀티스펙트럴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더인 경우에는 1.24m가의 공간해상도, 반면에 20도 오픈 네이더 같은 경우에는 1.38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SWIR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네이더와 오픈 네이더에서 각각 3.7m 그리고 4.1m의 공간해상도를 갖고요. 마지막으로 카비스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공간해상도는 좀 안 좋네요. 30m의 정보를 공간해상도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찾으라고 했던 게 그 방사해상도죠. 방사해상도라는 거는 여기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되어 있네요.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서 비트로 단위가 표현되는 걸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대부분 잘 찾아줬는데, 보면은 펜이나 멀티스펙트럴은 11비트고요. SWIR은 14비트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리비짓 프리퀀시, 요게 주기해상도와 관련이 있겠네요. 영어를 읽어보면은 리비짓 프리퀀시, 다시 방문하는 어떤 주기라는 거니까, 요거는 뭐 2가지가 있네요. 1m 공간의 상도를 정도라면은 뭐 하루 이내에 재방문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4.5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어떻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위성들의 스펙을 찾는지와 어떤 부분을 읽으면은 그게 어떤 해상도와 연관이 되는지도 한번 같이 보았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지난 시간 질문 사항에 대해서 봤고, 이제는 지난 시간 복습에 이어서
이번 시간 진도까지 한 번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해상도에 대해서 수업을 했었죠. 그 중에 두 가지만 했었는데 복습을 먼저 해볼게요. 해상도라는 개념은 센서의 어떤 능력이라고 했었죠. 센서의 능력이고 얘가 영어로 뭐였죠? 해상도는 레솔루션. 그죠? 해상도 레솔루션이라고 했고 총 네 가지 해상도가 있다고 했어요. 뭐 있었죠? 공간, 영어로까지 한 번에 할게요. 공간은 무슨 레졸루션이죠? 스페이셜 레솔루션. 그 다음에 분광, 이건 뭐죠? 네, 스펙트럴 레솔루션. 그 다음 뭐였죠? 요거 두 개는 배웠었고 오늘 배울 거는 방사 해상도. 얘는 영어로 라디오메트릭 레솔루션. 마지막으로 주기해상도. 얘는 영어로 템퍼럴 레솔루션.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해상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제 요런 사진 그림 하나 그렸었죠. 사진 하나 그렸고 이 사진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어떤 그 최종 상태까지 확대를 시켜본다고 했었죠. 그러면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가 나오는데 얘의 이름을 뭐라고 했었죠? 네, 화소. 영어로는 픽셀. 얘의 정의는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이차원 최소 단위라고 했죠. 여기 화소고 이 화소 하나하나마다 어떤 숫자들이 있다고 했었죠. 109, 12, 73, 200, 0 이런 값들이 있다고 했죠. 이러한 값들을 화소가 갚는 숫자라고 해서 화소값이라고 했었고 여러 가지 영어가 있었죠. 픽셀 밸류 그리고 디지털 넘버 하나는 브라이트니스 밸류 이런 용어들이 있었다. 줄여서 PV, DN, BV 이렇게도 쓰인다고 했었죠. 이 화소값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각 화소들이 갚는 하나의 값이라고 했었죠. 여기까지는 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네 가지 해상도 중에 첫 번째인 공간 해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공간 해상도. 공간까지만 쓰겠습니다. 공간 해상도가 뭐였냐요? 정의가 하나의 화소가 지상에서 나타내는 크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랜셋의 공간 해상도가 30m라고 한다면 이것의 의미는 요 그림에서 픽셀 하나하나 요거의 크기가 가로, 세로 30m다. 그런 얘기가 됐었죠. 이게 이제 공간 해상도라는 개념이 되겠고 다음 분광 해상도는 어떻게 정의가 됐나요? 센서가 취득할 수 있는 파장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뭐 밴드의 수나 혹은 밴드의 폭으로 정의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밴드의 수가 많거나 혹은 전체 밴드 폭이 넓을수록 분광 해상도가 좋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거기까지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영상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하나가 아니라 요 밑에
이런 식으로 동일 지역을 취득하는 여러 파장대의 그 밴드가 있는 거죠. 첫 번째를 블루 파장대, 두 번째를 G 파장대, 세 번째는 R, 뭐 NIR 이런 식으로 동일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개의 흑백 영상이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수개에서 수십 개면은 다중분광 영상, 멀티스펙트럴, 수백 개에서 수천 개면은 초분광 영상, 하이퍼스펙트럴 이미지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늘 새로 배울 방사해상도라는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사해상도. 처음 나오는 개념이니까 영어 정의도 한번 다시 써줄게요. 방사해상도는 라디오메트릭 레솔루션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했었어요. 정의부터 한번 써볼게요. 정의를 써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유추를 해보세요. 방사해상도의 정의는 반사 강도 차이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얘는 단위로 지난번에 과제를 했으면 알겠지만 비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제가 방사해상도 설명을 하면 항상 드는 예시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100이라는 숫자가 과연 큰 값일까요? 작은 값일까요? 이게 항상 질문이에요. 100이라는 애가 큰 값일까요? 작은 값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혹시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하나, 둘, 셋. 네,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비슷비슷하네요. 네, 이게 이 100이라는 그 화소값이 크다고 하신 분도 있고 작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정답은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제가 문제를 너무 대충 냈기 때문이에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어쩔 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냐 뭐에 따라서 바로 방사해상도에 따라서 이 100이라는 값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방사해상도의 그 단위가 비트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8비트 영상 내가 촬영한 이 위성용 센서는 8비트 영상으로 이제 제공을 한다. 방사해상도가 8비트다. 라는 얘기는 뭐냐? 이 8비트라는 거는 밝기값을 2의 8승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2의 8승이 몇인가요, 여러분? 네, 256이죠. 네, 암산되죠. 256, 즉 밝기값을 가장 작은 0부터 255까지 총 256단계로 밝기값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0에 가까운 밝기값일수록 검정색, 흑백 영상이니까 검정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에 가깝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본 100이라는 밝기값은 결국 그러면 요 0과 255의 한 중간보다 조금 더 낮은 값이네요. 그러니까 대략 뭐 회색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100이라는 밝기값이라는 게 8비트 영상에서는. 그럼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7비트 영상에서는 이 100이라는 값이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7비트 영상의 밝기값을 어떻게 표현하냐? 2의 7승. 2의 7승은 뭐예요? 128이죠. 128, 즉 밝기값을 0부터 127까지 총 128개의 단계에 걸쳐서 밝기값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트 수가 크다는 얘기는 더 다양한 색으로 조그만 밝기 변화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비트 영상 0에서 127까지의 범위를 갖는 7비트 영상에서 100이라는 값은 8비트 영상보다는 좀 더 큰 값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127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 8비트 영상에서보다는 조금 더 밝은 색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밝기값, 똑같은 100이라고 해도 이 영상이 몇 비트 영상, 방사해상도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아주 진하게 검게 보일 수도 있고 밝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1비트. 1비트 영상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이 1비트는 이 1승은 2죠, 그냥. 즉, 밝기값을 0과 1로만 표현을 하는 거죠. 즉, 요거는 뭐라고 표현해? 흑백이 아니고, 그냥 검정색 아니면 흰색만 있는 거죠, 영상이. 그러니까 옛날에 요새는 여러분들 신문 안 보죠? 저도 안 봐요. 같은 세대잖아요, 저희. 요새는 신문 실제로 잘 안 보는데, 실제 신문을 보면 활자가 다 검정색, 그리고 신문은 뭐 흰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신문이나 교과서, 옛날 교과서.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교과서는 컬러였다면서요? 그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 때문에도 당연히 흑백이었는데, 여러분은 컬러 교과서 세대라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어쨌든 옛날 교과서, 제 시대의 교과서는 0과 1로 표현되는 흑백 교과서였다 있는 거죠. 이게 방사해상도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PPT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방사해상도를 PPT로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의는 센서의 어떤 민감도라고 그랬죠. 신호 강도 차이에 대한 센서의 민감도. 그 하나의 화소를 얼마나 다양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게 이제 방사해상도라는 거의 개념이고, 표현 가능한 개수를 2의 n승, 그리고 n은 이제 비트수로 정의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7비트 영상이라고 했을 때는 0에서 127까지 128단계로 표현하고, 8비트는 256단계, 9비트는 512단계, 10비트는 1024단계로 밝기값을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방사해상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해상도입니다. 주기해상도는 말 그대로죠. 시간해상도라고도 했었고, 센서가 동일 지역의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시간차, 한 지역을 위성이 찍고 간 다음에 그 다음번에 그 위성이 그 지역을 또 찍을 때까지 어떤 시간차라는 거죠. 그래서 재방문 주기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리비짓, 레비짓 레솔루션 혹은 그냥 리비짓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랜셋 ETM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 주기가 16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숙제 했었죠. 숙제에서 컴셋 3A 영상의 재방문 주기 뭐라고 검색했나요? 뭐라고 결과 나왔나요? 네, 여러분들 어떤 학생은 28일이라고 했고, 또 어떤 학생은 하루 2회 혹은 0.5일 이렇게 표현하는 학생도 있고, 1.5일, 3일 등등등등. 굉장히 찾는 데마다 이렇게 그 재방문 주기해상도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 중에 뭐가 정답이고 뭐가 오답이다. 이거는 없죠. 없습니다. 다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28일이 맞아요. 28일이 맞아요. 그래서 한번 K3A로 우리 여기 상주 캠퍼스를 딱 찍은 게 이제 오늘이다. 그러면은 이제 이 K3A가 계속 지구를 따라서 돌면서 그와 동시에 지구도 계속 자전을 해서 동일한 이 상주 캠퍼스를 또 한번 찍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8일이 맞아요. 그럼 왜 0.5일, 1.5일, 3일 이런 거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걸까요? 왜 어떻게 0.5일, 1.5일, 3일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아까 28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성에 어떠한 것도 가하지 않았을 때 그냥 위성 그대로, 즉 위성이 아까 네이더 얘기했었죠.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을 가정해서 수직 방향으로 한 지역을 찍고 또 한 번 이제 수직 방향으로 그 지역을 찍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8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성의 자세를, 촬영 각도를 우리는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전 고해상도 영상의 초기 버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걸 할 수 있었지만 괜히 한번 이렇게 위성 각도를 틀었다가 뭐 고장이 난다든지 아니면 다시 복구가 안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 초기 버전에서는 이런 뭐 센서의 자세라든지 각도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잘 안 했지만 요새 최근에 발사한 위성들은 대부분 이런 게 쉽게 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이 오늘 이제 우리 상북 캠퍼스를 한번 찍어요. 그리고 쭉 위성이 그 궤도로 가는 것과 동시에 그 센서의 각을 틀어서 조금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지역을 찍는 거죠. 그 똑같은 동일 지역을. 그렇게 되면 재방문 주기의 상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죠? 뭐 하루도 안 되겠죠? 뭐 불과 잠깐 사이에 한 번 촬영하고 또 다른 각도에서 한 번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는 이제 뭐 0.5일 하루도 안 걸린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뭐 1.5일, 3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촬영 자세라든지 촬영 각을 바꿔줌으로써 이러한 주기 해상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해상도 네 가지에 대한 개념 문제 다 살펴봤고, 이번에는 고해상도 영상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 위성들, 특히 해외 위성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페이지에 있는 위성들은 전부 다 고해상도 영상이에요.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위성들인데, 얘네들을 뭐 다 세부적인 스펙을 외울 필요가 는 없습니다. 네, 다행이죠. 세부적인 스펙을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성의 이름을 봤을 때 얘가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구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 해상도, 공간 해상도가 예를 들어 아이코노스가 0.8이고 킥버드 0.6이고 이런 거는 외울 필요는 없지만 여기 나와 있는 자 아이코노스, 퀵버드, GOI1, 월드뷰2, 플레이어데스 1A, 1B, 그리고 월드뷰3까지 얘네들이 모두 다 고해상도 센서를 탑재한 위성이다. 요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고해상도 위성, 해외에서 개발된 주요 위성들이고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겠죠? 얘네들만 이제 대표해서 기억을 해두시고, 이번에는 이제 고해상도 센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술도 개발이 되고 많은 노하우도 쌓이고 해서 점점 더 스펙이 좋아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GOI1과 월드뷰2와 월드뷰3, 사실 얘네가 이제 다 같은 디지털 글로브사의 고해상도 위성 센서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공간 해상도 뿐만 아니라 뭐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도 향상이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GOI1과 월드뷰2, 월드뷰3를 비교해 봤을 때 운영 밴드 측면에서 이제 분광 해상도겠죠. 분광 해상도 측면에서 GOI1이 1개의 펜 전정색 영상과 4개의 다중분광 영상이 있었다면 월드뷰2에서는 1개의 전정색 그리고 8개의 멀티스펙트럴, 월드뷰3에서는 아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1개의 펜 영상, 8개의 멀티스펙트럴 영상, 8개의 숄트웨이브 인프라레드 영상, 그리고 12개의 카비스 밴드 영상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점점 많아지죠. 그리고 운영 촬영 모드는 뭐냐? 네이더. 네이더라는 게 뭐라고 했죠? 네이더라는 게 위성이 이제 수직 방향, 바로 그대 밑으로 내려오는 수직 방향으로 찍는 걸 네이더라고 했을 때, 이 네이더를 기준으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60도까지 이제 각도를 틀어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월드뷰2랑 월드뷰3는 플러스 마이너스 45도까지 각도를 틀 수 있다. 게 운영 모드가 되겠고요.
관측폭이라는 건 뭐냐? 아마 조만간 배우겠지만 이러한 GUI, 월드뷰 2, 월드뷰 3와 같은 고해상도 영상은 푸시브룸 센서예요. 푸시브룸. 나중에 푸시브룸과 휘스크브룸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러한 푸시브룸 센서는 뭐냐? 이렇게 어떠한 특정 지상 관측폭 여기서는 15.2라고 되어 있고 16.4, 13.1로 되어 있는데 요 그 GY1을 기준으로 15.2km라는 관측폭을 가지고 쭉 한 줄로 스캔을 해 나가는 거죠. 궤도 위성의 궤도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이 15.2km라는 폭을 가지고 쭉 스캔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푸시브룸 방식이고 이 15.2, 16.4, 13.1이라는 것은 요 관측폭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는 폭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간 해상도 측면에서는 GUI에서 월드뷰 2로 가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월드뷰 3로 가면 좀 더욱 더 높은 공간 해상도의 데이터를 취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SWIR이랑 카비스 센서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펜과 멀티스펙트럴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고해상도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재방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오는 값들은 다 어떤 촬영 모드를 수직 방향으로만 촬영한 게 아니라 일정 촬영 관측 촬영 각을 틀어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GUI 같은 경우에는 재방문 주기가 3일로 나와 있고 월드뷰 2 같은 경우에는 1m의 공간 해상도 정도라면은 1.1일만 기다려도 동일 지역을 차득할 수가 있고 만약에 한 0.5m의 공간 해상도 그라운드 샘플 디스턴스를 얻으려면 3.7일 정도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월드뷰 3에서도 좀 공간 해상도가 1m 낮은 거죠. 펜을 기준으로 원래는 0.31m까지 촬영될 수 있는 건데 얘 이제 촬영각을 틀면서 공간 해상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촬영각이 틀어지니까. 그러면서 공간 해상도가 1m까지 떨어지면은 하루 안에 동일 지역에 대해서 2번 데이터를 취득할 수가 있고 이 촬영각을 20도 이하로만 튼다고 했을 때는 약 4.5일이면은 재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게 월드뷰 3에 대한 스펙이 되겠습니다. 발사 연도는 2008년도, 2009년도, 2014년도가 되고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오늘 퀴즈도 위성 센서의 4가지 해상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랜셋 시리즈 중에 마지막인 랜셋 8호와 모디스라는 위성과 컴셋 5라는 위성의 해상도를 조사를 하면 됩니다. 공간 해상도, 분광 해상도, 방사 해상도, 그리고 주기 해상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보다 더 이해가 높은 상황에서 조사를 하면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퀴즈는 이제 매주 퀴즈를 내기도 좀 지쳤어요. 여러분도 매주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퀴즈하기 지쳤죠? 네, 그래서 좀 꼼수를 쓰려고 합니다. 꼼수가 뭐냐면 오늘 퀴즈도 이거고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즉 4월 14일 수업에 대한 퀴즈도 요거를 낼게요. 즉 똑같은 퀴즈를 2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퀴즈를 일단 다음 주 화요일 전,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여기는 금요일로 되어 있네요. 뭐 이 기간 정도까지 뭐 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다음 주에 다시 공지를 하겠지만 4월 15일 11시 오후 59분까지 요 3가지 센서에 대한 네 가지 해상도 측면에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즉, 이 퀴즈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죠? 네, 그럼 요번 퀴즈도 잘 풀어보시고, 또 이번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